삼국지의 유비가 별다른 능력 없었잖아요. 그리 똘똘하고 잘난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비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꼰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어감이 좀 많죠? 우리가 쓰는 언어는 내 삶의 품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을 써야 하는 거는 맞는데요. 꼰대를 대체할 만한 특별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는 단어는 한 개가 있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바로 X점비입니다. 이거 비속어죠, 그쵸? 실은 퇴근길 인문학에서 제가 썼던 단어입니다. 초고 원고를 쓰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필터 없이 마구 따다다닥 써서 X점비라는 용어 그대로 출판사에 초고를 드렸는데 출판사에서 알아서 바르고 고운 말로 수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굳이 꼰대를 바르고 고운 말로 표현하자면 사고가 경직된 사람? 뭐 요 정도? 근데 느낌이 딱 들어오진 않아요. 영국의 BBC 채널 중에 하나인 BBC2에서 매일매일 오늘의 단어를 선정하거든요. 2019년 9월 15일에 오늘의 단어로 한국의 꼰대를 뽑았습니다. BBC는 꼰대를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정문정 작가는 꼰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공감 능력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꼰대의 발견의 악어 작가는 꼰대를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한 꼰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답정너인 전형적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까라면 까이 상명하복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해봐서 잘 안다는 전지전능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네가 이해해 이리 말하는 무개념 무배려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 미쳤어? 라고 말하는 분노조절 장애 유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꼰대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꼰대 유형입니다. 가부장령 꼰대입니다. 흔하게 보는 유형이죠. 여자가 말이야 고분고분하고 조심해야지 어디 감히 함부로 말대꾸를 해. 무조건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꼬장꼬장한 조선시대 유교 마인드와 남존여비 사상이 믹스되어 있는 스타일이죠. 제 환자분 중에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을 가보지 못한 50대 환자분이 계셨거든요. 며느리가 감히 명절에 어찌 친정을 갈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시댁 어르신들이셨던 거죠. 이게 진정한 내로남불 시댁이었던 거예요. 시집간 시누이는 명절 당일에 친정에 와서 쉬다 놀다가 가는 거죠. 그동안 친정 엄마랑 올케 언니가 해준 밥 얻어먹으면서요. 그 긴 세월 동안 좀 속으로는 많이 속상했겠죠.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몇 달 못 살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엄마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친정집에 가서 간병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내 아들 밥은 어찌하고 네가 친정에 간다고 그러느냐 이 말 듣고 50대 환자분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런 중재를 안 하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고요. 나는 내 엄마 살아계신 동안에 친정엄마 간병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엄마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든 말든 알아서 하라. 이런 나랑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부장적인 시대의 모습은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형 꼰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는 꼰대가 득실득실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신공을 시도 때도 없이 시전하죠. 한국상의 이 자유유서 문화와 수직적 조직 문화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래도 사기업은 좀 나아요. 능력에 따라 걸러지기도 하고 적성에 안 맞으면 본인이 사직서도 내고 그러잖아요. 제가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형제 한 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형제 한 명은 공기업에 다닙니다. 그래서 공짜로 시작되는 조직을 조금 압니다. 능력 없이 목소리만큼 꼰대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영어 능력 안 되고 컴퓨터 능력 안 되고 구조물 설계도 볼 능력 안 되는 꼰대들이 오전 11시에 나갔다가 오후 2시에 들어옵니다. 점심시간이 3시간인 거죠. 그 이후에 본인이 심심하니까 온갖 간섭질을 다 해내는데 미치고 돌아버리겠다고 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얘기했습니다. 회사형 꼰대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은 항상 보게 되는 유형이죠. 그 조직에 꼰대가 많고 그 꼰대력이 높을수록 조직 문화는 거지 같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수성가형 꼰대입니다.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공장서 일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현재는 번듯한 중견기업 내지 중소기업의 오너가 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의 열정과 노력,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위임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 위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임장 쓰다 할 때 그 위임이고요. 나의 결정을 이 대리인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조직이 커질수록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아랫사람에게 결정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이양해줘야 되는 거죠. 아랫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의 결정을 위임하고 혹시라도 시행착오를 할 경우에는 내가 메이크업을 하가면서 아랫사람이 성장과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임의 능력입니다. 이 위임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삼국지 유비가 별다른 능력 없었잖아요. 그리 똘똘하고 잘난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비는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잘했어요. 아랫사람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제갈량을 브레인으로 부리고 관우와 장비의 충성을 이끌어냅니다. 자수성가형 꼰대는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알아야 되고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백병상 규모의 병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화장실 타일 색깔까지 내가 결정해야지 마음에 놓이는 사람들이죠. 상백병상 규모의 병원장이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사회에서 내 병원이 차지하는 위상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찌하면 능력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영입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화장실 타일 색깔 따위로 왜 고민을 하십니까? 네 번째는 자린고비형 꼰대입니다. 제가 전에 직원을 뽑으려고 면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다니던 병원을 왜 그만두셨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 하는 말이 병원 원장 사모님이 나와서 직원을 관리하는데 종이컵을 많이 쓴다, 알코올솜 많이 쓴다, 물티슈 많이 쓴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쪼잔한 잔소리를 쉴 새 없이 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관리자들은 본인이 관리자로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거 관리자로서 역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할 때 써서 직원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해야죠. 맨날 채찍만 휘두르고 사니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직장이 생기면 바로 거기로 가버리게 되죠. 이 자린고비형 꼰대의 특징은 인색과 절약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아낄 땐 아끼고 써야 할 곳엔 써야 하는 것이 절약인 거죠. 인색한 사람들은 무조건 안 쓰고 아끼는 것만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환자분 중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과수원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큰 부자가 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들이 자영업을 했거든요. 이 아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어요. 이번 코로나 때 가게가 좀 어려워져서 아버지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에요. 이분이 과수원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아내한테 돈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기존에 주던 기본 생활비만 딱 준 거죠. 어머니가 아들하는 가게 다니시면서 열심히 두 모자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번 코로나 끝나고 아버지랑 의절하는 경우 봤습니다. 부부간의 정도 없었던 거죠. 이런 인색한 사람들은 남에게 뭐 하나 베풀 줄 모르는 자신의 삶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스라이팅형 꼰대입니다.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 내 말만 따라라. 이런 유형이죠.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가스라이팅형 꼰대가 꼰대 유형 중에서 가장 나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부부 간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피해자들은 평생 당하고 사는 거죠. 우리 엄마가 가스라이팅형 꼰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 나를 위해서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는구나 이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뇌가 돼서 오랜 시간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뭔가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평생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가스라이팅형 부모에게 듣고 살았다는 워딩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네가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자식은 잘났건 못났건 내가 감싸고 가야 되는 존재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생생을 왜 냅니까? 다른 부모들도 자식들 다 열심히 공들여 키웁니다. 자식에게 내 말 잘 안 들으면 죽어버린다는 협박이 그게 부모이자 어른으로서 해야 할 말입니까? 꼰대 유형 중에 피해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가장 큰 유형이죠. 오늘은 꼰대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꼰대들이죠. 다음 시간에는 남은 꼰대 유형 5가지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